네가 방금 도장을 찍었지? 축하한다. 오늘부터 네 인생은 쓰레기야. 동네 중국집 쫙봉 한글만도 못한 쓰레기. 방금 도장 찍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 인생은 오늘부로 동네 중국집 짬뽕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쓰레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당신의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퍼붓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기 평생을 개미처럼 일해온 58살 박영식 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강남의 초호화 사무실 최고급 소파에 앉아 1,000만 원짜리 보이차를 마시고 있죠. 벽면에는 대통령, 재벌 회장과 어깨동무를 한 최 대표의 화려한 사진들이 병풍처럼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영식 씨는 믿었습니다. 저 사진 속 거물들이 보증하는 100배 수익이라는 황금 동아줄을요. 하지만 그가 은행 창구에서 전 재산을 송금하고 돌아온 지 정확히 사흘 뒤 그 화려했던 사무실은 뜯겨나간 간판과 비명 지르는 피해자들로 가득한 지옥도로 변해버립니다. 영식 씨가 그토록 신봉했던 병풍 같은 사진들은 알고 보니 조잡하게 오려붙인 종이 쪼가리였고 그가 마신 1,000만 원짜리 차는 유통기한 지난 설탕물이었습니다. 퇴직금, 적금, 막내 등록금까지 몽땅 날리고 강남빌딩 옥상 난간에선 영식 씨. 그의 뒤에는 이제 화려한 인맥도 돈도 없습니다. 오직 깍두기 국물 냄새가 진동하는 고무장화 씨는 고향 친구 만수의 거친 손뿐이죠. 과연 이 남자는 낭떠러지 끝에서 무엇을 붙잡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화려한 인맥 사기의 실체와 그 병풍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전 재산을 잃은 독사가 펼치는 처절하고도 통쾌한 뒤집기 한 판. 오늘 박영식 씨의 인생 2막 잔혹 동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인생의 정가는 오늘부로 동네 중국집 짬뽕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참 서글픈 고백이죠? 여기 초겨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공원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이름은 박영식, 올해 나이 58입니다. 멀리서 보면 제법 그럴듯해 보입니다. 깃을 빳빳하게 세운 감색 양복에 광을 낸 구두, 그리고 한 손에는 영자 신문까지 들고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출근하다 잠시 쉬러 나온 중견 기업의 임원쯤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요? 영식 씨의 양복 소매 끝은 닳아서 반질반질하고 구두 굽은 한쪽이 묘하게 깎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네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말이죠. 다들 바쁘네. 저기 김대리 또래쯤 보이는 젊은 친구는 넥타이가 돌아간 줄도 모르고 뛰는구먼. 쯧쯧.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아니지. 내가 지금 한가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전략적 구상 중인 거라고. 그래. 인생 2막을 위한 숨고르기랄까. 영식 씨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다리를 꼬아봅니다. 그때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마누라. 영식 씨의 어깨가 순식간에 쭈그러드네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한껏 깔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회의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왜?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회의는 무슨 놈의 회의? 당신 오늘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인 거 잊었어? 베란다에 쌓인 박스들. 어쩔 거야? 출근할 때 들고 나간다는 사람이 그냥 가면 어떡해. 영식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지나가던 산책객들이 힐끗거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는 급히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입니다. 아, 알았어. 김전무랑 중요한 미팅 있다니까 그러네. 내가 저녁에 가서 싹 치울 테니까 끊어 좀. 김전무 기다린다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린 영식 씨. 휴, 긴 한숨을 내뱉습니다. 김전무라뇨. 김전무는 이미 3년 전에 은퇴해서 시골로 귀농했습니다. 영식 씨의 전화기 속 중요한 미팅은 사실 비둘기들과의 눈싸움이 전부인걸요. 저리 안 가? 이 녀석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아,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박영식이야. 비둘기들이 푸드덕 날아오르자 영식 씨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박 부장 소리를 들으며 직원들을 호령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퇴직 6개월 만에 그가 호령할 수 있는 건 공원 비둘기뿐이네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공원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영식 씨의 눈이 본능적으로 그 차를 쫓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내립니다. 한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누군가에게 손짓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네요. 저거 설마 최간호 아니야? 고등학교 때 맨날 내 숙제 베끼던 그 찌질이 최만석? 영식 씨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맞습니다. 학창 시절 존재감이라곤 없던 후배 최만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뭔가요? 곁에 선 사람들은 딱 봐도 거물급입니다. TV에서 자주 보던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그 옆엔 유명 트로트 가수가 아닌가요? 영식 씨는 벤치 뒤로 몸을 숨깁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순간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아이고, 의원님. 이번 정책 토론회 연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형님, 아니, 의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최만석, 아니, 최 대표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국회의원이 최 대표의 어깨를 두드리며 파한대소하네요. 역시 최 대표는 발이 넓어. 자네만 믿고 가면 우리 지역구 경제는 걱정 없겠어. 하하. 영식 씨는 그 모습을 훔쳐보며 꿀꺽 침을 삼킵니다. 배가 아픈 걸까요? 아니면 부러운 걸까요? 자신의 달아빠진 구두와 최 대표의 번쩍이는 이태리제 구두가 너무나 비교됩니다. 저 녀석은 도대체 뭐라고 다니길래 저런 거물들이랑 형님, 동생 하는 거야? 학교 다닐 땐 빵 셔틀이나 시켰어야 할 놈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먼. 나는 여기서 비둘기 똥이나 피하고 있는데 쟤는 금배지랑 골프 약속을 잡네. 그 순간 비둘기 한 마리가 영식 씨의 어깨 위로 툭 하고 무언가를 떨어뜨립니다. 하얀색과 회색이 섞인 묽은 액체.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새똥이죠. 으악, 이런 썩을 놈의 새새끼가. 영식 씨가 기겁하며 물티슈를 꺼내 닦아보지만 얼룩은 넥타이까지 번집니다. 하필이면 아내가 사준 가장 아끼는 넥타이인데 말이죠. 그때 멀리서 최 대표 일행이 영식 씨 쪽을 쳐다봅니다. 소란스러움에 눈길이 닿은 거죠. 영식 씨는 황급히 신문지로 얼굴을 가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제발 나를 알아보지 마라. 쪽팔려서 못 산다. 하지만 운명은 짓궂습니다. 최 대표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성큼성큼 벤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또각 구두 소리가 영식 씨의 심장을 짓누릅니다. 저기 계신 분, 혹시 영식이 형님 아니십니까? 영식 씨 숨이 턱 막힙니다. 신문지 너머로 최 대표의 번들거리는 미소가 보입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상황.
이 만남이 영식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태풍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형님,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저 만석입니다. 만석이. 최 대표가 영식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습니다. 영식 씨는 엉겁결에 신문지를 내리고 어색하게 웃음을 흘립니다.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최 대표의 태도가 너무나 공손합니다. 방금 전 국회의원과 어깨동무를 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고등학교 시절 빵을 사오던 그 순한 눈빛으로 영식 씨를 바라봅니다. 어라, 이 녀석 봐라. 나를 무시할 줄 알았는데 아직 옛날 버릇이 남아있나? 하긴 학교 다닐 때 내가 주먹 좀 썼으니까. 그래, 내가 썩어도 준치지. 영식 씨의 구겨진 어깨가 슬며시 펴집니다. 상대가 나를 높여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사기꾼들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무장해제라고 하죠. 형님, 안 그래도 제가 동창회 총무한테 형님 소식 물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동기들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형님 오신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영식 씨는 망설입니다. 빈손으로 나가서 친구들 밥값 낼 형편도 안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최 대표가 쐐기를 박습니다. 오늘 제가 쏘는 날입니다. 형님은 그냥 오셔서 제 체면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왕년의 학생회장 형님이 딱 버티고 계셔야 자리가 빛이 나죠. 체면, 왕년, 빛이 난다. 영식 씨가 가장 목말라 하던 단어들입니다. 결국 영식 씨는 최 대표의 최고급 세단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가죽 시트에서 나는 은은한 가죽 냄새가 영식 씨의 코끝을 간지럽히네요. 장소는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우 고깃집입니다. 동창들이 모여 있네요. 다들 머리는 희끗하고 양복은 유행이 지났습니다. 명예퇴직당한 김 부장, 치킨집 망하고 대리운전 뛰는 이 과장. 대화 주제라고 해봐야 전립선 비대증 아니면 자식들 취업 걱정뿐입니다. 분위기가 축축 처지는 젖은 낙엽 같군요. 그때 미닫이 문이 열리고 최 대표와 영식 씨가 등장합니다. 자자, 다들 주목. 우리들의 영원한 회장님, 박영식 형님 모시고 왔다. 최 대표의 우렁찬 목소리에 동창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영식 씨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상석에 앉습니다. 최 대표는 영식 씨 옆에 딱 붙어 앉아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냥 굽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형님. 이거 드십시오. 이게 마블링이 예술입니다. 형님, 술잔 비었습니다. 최 대표가 살갑게 굴자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 잘나가는 최 대표가 깍듯하게 모시는 걸 보니 영식이 아직 건재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식 씨도 그 시선을 즐깁니다. 소주가 오늘따라 달게 느껴지네요. 봤냐, 이것들아? 나 이런 사람이야. 저기 국회의원이랑 형 동생 하는 최 대표가 내 꼬붕이라고. 으하, 술맛 좋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 대표가 슬슬 병풍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갑에서 두툼한 사진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무심한 듯 툭 던져놓는 거죠. 야, 만석아. 이게 다 뭐냐? 친구들이 호기심에 사진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유명 대기업 회장님과의 골프 라운딩, 인기 여배우와의 식사 자리, 심지어 청와대 배경으로 찍은 기념사진까지. 아, 그거 지난번에 A그룹 회장님이랑 라운딩 갔을 때네. 회장님이 벙커샷 알려달라고 하셔서 혼났잖아. 아, 저건 비 의원님 출판 기념회 때. 나보고 축사해달라고 해서 거절하느라 애먹었지.
최 대표는 마치 동네 형 이야기하듯 거물들의 이름을 툭툭 내뱉습니다.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들의 눈에 최 대표는 이제 단순한 동창이 아닙니다. 구름 위의 사람, 하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식 씨도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 최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영식 씨의 마음속에 질투심 대신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경입니다. 저 녀석. 진짜구나. 진짜 거물이었어. 내가 저런 놈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다니. 이것이 바로 신뢰의 전이입니다. 사진 속 유력 인사들의 권위가 최 대표에게로 옮겨가는 순간이죠. 영식 씨는 이제 최 대표의 낡은 과거는 잊었습니다. 눈앞에 찬란한 인맥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때 최 대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벨소리도 예사롭지 않네요. 웅장한 클래식입니다. 최 대표가 액정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의원님이셔서.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최 대표는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보란 듯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의원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골프요? 아이고, 의원님이 부르시면 만사 제쳐두고 가야죠. 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하. 통화는 짧았지만 임팩트는 강력했습니다. 친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영식 씨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뒀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도대체 뭘 처리했다는 걸까요? 뭔가 엄청난 돈이 오가는 이야기 같지 않나요? 전화를 끄는 최 대표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휴, 형님들 미안합니다. 의원님이 하도 닥달을 하셔서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피곤하네요, 정말. 그러면서 슬쩍 아주 은밀한 눈빛으로 영식 씨를 쳐다봅니다. 마치 형님한테만 알려줄 비밀이 있다는 듯한 끈적한 눈빛. 의원님이랑 직통으로 통화하는 사이라. 그럼 아까 그 사진들이 다 진짜란 소리잖아. 와, 대단하다. 만석이 이놈 진짜 용됐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다들 침 흘리는 거 봐라. 근데 왜 자꾸 나를 쳐다보지? 술자리가 파할 무렵 최 대표가 계산대로 향합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라는 말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술값을 법인카드로 긁어버리는 저 호탕함. 영식 씨는 자신의 지갑 속에 꼬깃꼬깃 접혀있는 10,000원짜리 2장이 부끄러워집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영식 씨. 찬바람에 술 기운이 살짝 오릅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최 대표에게 영식 씨가 다가갑니다. 만석아, 오늘 잘 먹었다. 너 정말 성공했구나. 진심이 담긴 부러움. 최 대표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씩 웃습니다. 그리고 영식 씨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댑니다. 술 냄새와 섞인 달콤하고 위험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형님, 사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형님한테만 살짝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들 알면 배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는 진짜 알짜배기 정보거든요. 영식 씨의 귀가 쫑긋 섭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형님처럼 진국인 분이 이런 대접받고 사시면 안 되죠. 제가 형님 기 한번 팍 살려드릴 수 있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자, 미끼가 던져졌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고 화려한 미끼가 말이죠.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영식 씨가 과연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화려한 병풍 뒤에 숨겨진 낭떠러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될까요?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고개를 한참 젖혀야 꼭대기가 보이는 으리으리한 빌딩 앞에 영식 씨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양복뿐만 아니라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행거칩까지 꽂고 나왔네요. 구두는 어제 저녁에 물광을 내서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표정은 어떤가요? 마치 면접 보러 온 신입사원처럼 잔뜩 얼어 있습니다. 아, 만석이 이 자식 진짜 성공했네. 이 비싼 강남 땅의 사무실이라니. 월세만 해도 내 퇴직금 다 털어 넣어야 할 판이겠구먼. 나 원참 기죽지 말자. 박영식, 너도 왕년엔 잘 나갔어. 친구 사무실 놀러 온 건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냐? 영식 씨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 회전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리자마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현판이 그를 맞이합니다. 주미래 전략투자연구소 대표이사 최만석. 이름 한번 거창하죠?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향긋한 커피 향이 영식 씨를 감쌉니다. 여직원이 상냥한 미소로 다가오네요. 어서 오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 최 대표랑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나 박영식이라고. 아, 회장님 친구분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 친구분. 그 한마디에 영식 씨의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집에서는 삼식이 취급받다가 여기 오니 회장님 친구 대접을 받네요. 역시 남자는 밖으로 돌아야 대우를 받나 봅니다. 안내받은 곳은 대표이사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영식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건 사무실이 아니라 박물관 같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고 창가에는 금으로 된 골프 트로피들이 번쩍번쩍 빛을 냅니다. 하지만 영식 씨를 진짜 압도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액자들. 네,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병풍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영식 씨는 홀린 듯 벽으로 다가갑니다. 첫 번째 사진. 최 대표가 유명 대선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네요. 두 번째 사진. 국내 굴지의 재벌 2세와 요트 위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 인상 좋은 톱 탤런트가 최 대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사진 밑에는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2023년 경제포럼에서 K 의원님과 함께 S그룹 부회장님 초청 선상 파티. 와, 진짜네. 진짜였어. 합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저 자연스러운 표정들 좀 봐. 만석이가 그냥 허세 부린 게 아니었어. 내가 사람을 몰라봐도 한참 몰라봤구나. 이런 거물인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빵 좀 덜 시킬걸. 아니지, 지금이라도 줄을 잘 서면 되는 거 아니야? 영식 씨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병풍을 감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문이 열립니다. 최 대표가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급하게 들어오네요.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K은행장님이랑 통화가 좀 길어져서. 많이 기다리셨죠? 아,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아, 너 사무실이 무슨 청와대 같다? 대단하다, 진짜. 최 대표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영식 씨를 소파에 앉힙니다. 소파 가죽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영식 씨 엉덩이가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라뇨, 과찬이십니다. 다 형님 같은 멘토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차 한 잔 드시죠. 이게 그 유명한 S그룹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보이차인데 100g에 1,000,000원이 넘는답니다. 1,000,000원. 영식 씨가 찻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차 한 모금을 넘기는데
마치 금가루를 마시는 기분입니다. 맛은 씁쓸한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맛인가 봅니다. 최 대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을 단단히 잠그고 영식 씨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껏 낮춥니다.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요. 형님, 오늘 오시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알짜 정보 때문입니다. 영식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귀가 쫑긋 섭니다. 사실 이건 저랑 의원님 그리고 S그룹 부회장님 라인만 알고 있는 1급 대회비입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린 에너지 신도시 사업 아시죠? 뉴스에서 봤지. 그게 왜? 최 대표가 서류 한 장을 영식 씨 앞으로 쓱 밉니다. 복잡한 도면과 수치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지금은 허허벌판 밭이죠. 근데 다음 달에 정부 발표가 나면 평당 10만 원 하던 게 하루아침에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까지 뛸 겁니다. 1000만 원? 영식 씨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100배? 100배라고? 원래는 저희끼리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대표, 자네 주변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딱 한 명만 더 데리고 와. 복은 나눠야 더 커지는 법이야. 그래서 제가 딱 형님 생각나서 불렀습니다. 다른 동기놈들은 입도 싸고 그릇이 작아서 이런 큰 판 못 끼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이 달콤한 말들이 영식 씨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영식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쳐다봅니다. 저 사진 속 거물들이 보증하는 정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요? 게다가 1000만 원짜리 보이차를 대접받고 VIP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이건 기회다. 하늘이 박영식 불쌍해서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이야. 그동안 가족들 건사하느라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은 건 빚이랑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잖아. 나도 한 번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우리 마누라 명품 가방도 사주고 막내 유학도 보내주고. 하지만 영식 씨는 평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온 사람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립니다. 근데 만서가 그게 확실한 거지? 내 퇴직금이. 사실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최 대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실망했다는 듯한 눈빛. 영식 씨는 아차 싶습니다. 형님, 저 못 믿으십니까? 아니, 저 벽에 걸린 의원님이랑 회장님을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형님 돈 떼어 먹으려고 이러는 줄 아세요? 섭섭하네요, 정말. 저 이 프로젝트에 제 전 재산 50억 태웠습니다. 최 대표가 서류를 확 덮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 정 불안하시면 없던 일로 하죠. 대기하고 있는 투자자들 줄 섰습니다. 괜히 형님 챙겨드리려다가 제가 의심만 샀네요. 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식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 같습니다. 황금 동아줄이 눈앞에서 슝하고 올라가 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영식 씨가 다급하게 최 대표의 옷소매를 잡습니다. 아니야. 만서가 내가 늙어서 노파심에 그런 거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너랑 의원님을 내가 왜 못 믿겠어. 할게. 내가 할게. 영식 씨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떨립니다. 최 대표는 그제야 굳은 표정을 풀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형님, 결정 잘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형님 인생 역전시킬 로또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최 대표가 손목시계를 봅니다. 명품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이게 워낙 극비사항이라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이 완료돼야 명단에 올라갑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전산 마감돼서 저도 못 도와드려요. 지금 시간이 1시네요.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시간 압박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촉박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감정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영식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은행에 가야 합니다. 적금을 깨고 퇴직금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늦으면 안 된다. 알았어. 내 지금 바로 은행 가서 처리할게. 계좌번호 줘. 영식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최 대표는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영식 씨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형님, 서두르세요. 그리고 보안 유지. 아시죠? 형수님한테도 비밀입니다. 나중에 수익금 들어오면 그때 서프라이즈로 딱 안겨주세요. 그게 진짜 멋진 남편 아닙니까? 그래, 그래. 고맙다, 만서가. 진짜 고맙다. 영식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사무실을 뛰쳐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 대표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영식 씨가 나간 문을 보며 최 대표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고맙긴요, 형님. 제가 더 고맙죠. 형님 퇴직금으로 이번 달 사무실 월세랑 룸살롱 외상값 맞게 생겼는데. 쯧쯧, 사람은 착한데 눈치가 없단 말이야. 최 대표는 벽에 걸린 사진 속 국회의원을 보며 윙크를 날립니다. 물론 그 국회의원은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영식 씨가 지금 은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추질 않네요. 그가 지금 달려가는 곳은 그린 에너지 신도시가 아니라 절망의 구렁텅이인데 말이죠. 2시간 뒤면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될까요? 아니면 인생의 막이 내려가게 될까요? 은행 창구 직원이 송금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영수증의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그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영식 씨의 인생에 찍힌 낙인처럼 선명하네요. 통장 잔고는 0원. 평생을 땀 흘려 채워온 숫자가 0이 되는 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영식 씨의 발걸음,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아니, 붕 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100배 수익이라는 달콤한 풍선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영원이 아니야. 이건 씨앗이야. 거대한 나무가 될 씨앗.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 한 달 뒤면 이 0 뒤에 0이 9개는 더 붙을 테니까.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영식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백화점 쇼윈도를 기웃거립니다. 아내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명품 가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호기롭게 사진까지 찍어둡니다. 다음 달 예약. 일하고 혼잣말까지 하면서요. 참, 희망이란 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나 싶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아니 영식 씨에게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기어갑니다. 드디어 약속한 배당금 지급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5개나 쳐둔 그날이 밝았습니다. 영식 씨는 아침 9시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놓고 있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그의 검지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9시 30분. 잔고 0원. 10시. 잔고 0원. 11시 30분. 여전히 0원.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최 대표가 분명 오전 9시 땡 하면 입금될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거든요.
영식 씨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합니다. 에이, 은행 전산이 늦어질 수도 있지. 워낙 큰 돈이 오가는 프로젝트잖아. 의원님이랑 회장님 돈부터 처리하느라 나는 조금 순위가 밀렸나 보네. 그렇고 말고. 기다리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지만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영식 씨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심장이 쿵쿵거려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최 대표에게 전화를 겁니다. 고객님이 통화 중이오니. 통화 중입니다. 10분 뒤에 다시 걸어도 30분 뒤에 걸어도 계속 통화 중입니다. 영식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 한 방울이 쭈르륵 흘러내립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지만 영식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아냐, 바빠서 그럴 거야.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오후 4시, 은행 마감 시간입니다. 잔고는 변함없이 0원입니다. 영식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복 상의를 챙겨 입습니다. 행선지는 강남 최 대표의 사무실입니다. 며칠 전에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들어갔던 그곳을 오늘은 도망자처럼 허둥지둥 찾아갑니다. 사무실 앞 분위기가 묘하게 다릅니다. 지난번에 들리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은 꺼져 있고 상냥하게 웃던 여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덩치 큰 남자 직원 하나가 입구를 지키고 앉아 껌을 씹고 있네요. 저기 최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예약하셨어요? 남자가 영식 씨를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지난번에 그 VIP 대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니, 예약은 안 했는데. 나 최 대표 친구요. 급한 일이 있어서.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아무나 못 들여보내드려요. 아무나라니. 나 박영식이야. 가서 전에 영식이 형 왔다고. 영식 씨가 언성을 높이자 안쪽 문이 벌컥 열립니다. 최 대표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좋은 미소가 아닙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모습이네요. 아, 형님.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영식 씨는 그 싸늘한 반응의 순간 움찔하지만 급한 마음에 다가갑니다. 만서가, 너 전화는 왜 안 받아? 오늘 입금 날인 거 알지? 4시가 지났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어? 최 대표가 영식 씨의 팔을 잡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형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안에 국토부 차관님 와 계신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분 비위 맞추느라 머리 터지겠는데 형님까지 왜 이러세요? 진짜. 국토부 차관. 또 거물급 이름이 나오자 영식 씨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아니,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아. 네, 전 재산인 거 알면서. 최 대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그리고 아주 실망스럽다는 눈빛으로 영식 씨를 쏘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주특기 적반하장입니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죄책감을 심어주는 기술이죠. 형님, 저 못 믿으세요? 제가 고작 그 돈 떼어 먹으려고 도망갑니까? 지금 정부 발표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바람에 전산 처리가 꼬인 겁니다. 저도 지금 50억 묶여서 미치겠는데 형님은 와서 징징거리기만 하고. 진짜 너무하시네. 그런 거야? 전산 오류? 당연하죠. 의원님이 직접 손보고 계시니까 며칠만 더 기다리세요. 아, 그리고 형님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형님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명단에서 빠진다. 그 협박 한마디에 영식 씨는 순한 양이 됩니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아,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만서가. 차관님 계신 줄도 모르고. 가보세요. 해결되면 연락드릴 테니까. 최 대표는 영식 씨를 쫓아내듯 돌려세우고 사무실로 쾅 들어가 버립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영식 씨의 심정이 어떨까요? 분명 사과를 하고 나왔는데 찝찝함은 가시질 않습니다. 터덜터덜 건물을 빠져나온 영식 씨.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때 영식 씨의 눈에 1층 로비에 걸린 TV 뉴스가 들어옵니다. 속보, 정부 그린 에너지 신도시 계획 전면 보류. 투기 의혹 수사 착수. 영식 씨의 다리가 풀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걸 간신히 기둥을 잡고 버팁니다. 보류, 수사.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릅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다시 최 대표에게 전화를 겁니다. 뚜루루, 뚜루루.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는 회의 중이라더니 지금은 왜 안 받는 걸까요? 영식 씨는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보안 요원이 앞을 막아섭니다. 퇴근 시간 지났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유리문 너머로 닫혀버린 엘리베이터. 그 숫자가 15층에서 멈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식 씨의 멈춰버린 인생처럼요. 아닐 거야. 뉴스 오보겠지. 만석이가 그랬잖아. 의원님이랑 차관님이 다 손쓰고 있다고. 그래, 이건 작전이야. 개미들 털어내려는 작전이라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믿자. 믿어야 해. 안 그러면 나 죽어. 영식 씨는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가운 빌딩 앞 화단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켜진 강남 거리. 수많은 사람이 웃으며 지나가는데 영식 씨만 흑백 영화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봤던 사무실 벽면의 사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국회의원, 엄지를 치켜세우던 연예인. 그들의 미소가 어쩐지 영식 씨를 비웃는 조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최 대표의 말대로 단순한 전산 오류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 사무실 안에서는 짐 싸기가 시작된 걸까요? 차가운 밤바람이 영식 씨의 얇은 양복을 파고드는데 더 시린 건 그의 가슴 속 뻥 뚫린 구멍입니다. 여보, 나 어떡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식 씨는 그 사흘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씹히고 물을 마셔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가 당신 어디 아파? 라고 물어도 그저 체했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돈다발이 불타오르는 꿈, 그리고 최 대표가 악마처럼 웃으며 자신을 절벽으로 미는 꿈. 영식 씨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강남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양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감지 않은 떡진 머리에 무릎 나온 등산복 차림입니다. 마치 전장에 패배하고 돌아온 나고병 같은 몰골이죠.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층 로비가 웅성거립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로비의 대리석 벽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네요. 영식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점검 중이라는 팻말 대신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설마, 아니지? 아닐 거야. 그냥 누가 싸움이라도 났나 보지. 만석이는, 내 돈은 괜찮을 거야. 의원님이 뒤를 봐준다잖아. 차관님이랑 회의도 했다잖아. 영식 씨는 경찰관의 재질을 뿌리치고 비상구 계단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15층까지. 평소라면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을 텐데 지금은 숨이 찬 줄도 모릅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으니까요. 13층, 14층, 그리고 15층. 철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뛰어든 영식 씨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으리으리했던 미래전략투자연구소의 간판은 반쯤 뜯겨 바닥에 뒹굴고 있고 사무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니, 뜯겨나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요. 안에서는 고성이 오갑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놈들아. 최 대표 어디 갔어? 당장 나오라고 해. 이미 수십 명의 사람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다들 눈이 뒤집혀서 집기를 부수고 서류를 허공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영식 씨처럼 은퇴한 노신사도 있고 아이를 업은 젊은 주부도 보입니다. 아비규환. 지옥도가 따로 없습니다. 영식 씨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홀린 듯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에 뭔가 채입니다. 바닥을 보니 그토록 영식 씨를 주눅 들게 했던 100g에 1000만 원짜리 보이차 틴 케이스가 찌그러진 채 굴러다닙니다. 만서가, 만서가. 영식 씨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보지만 들리는 건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뿐입니다. 최 대표는 없습니다. 상냥했던 여직원도, 껌을 씹던 덩치 큰 직원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영식 씨의 시선이 천천히 벽면으로 향합니다. 그 화려했던 병풍, 영식 씨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그 거물들의 사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액자들은 전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조명빛을 받아 서늘하게 반짝입니다.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듭니다. 최 대표와 국회의원이 악수하고 있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진의 해상도가 이상합니다. 국회의원의 얼굴은 선명한데 최 대표의 얼굴 주변이 미세하게 뭉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네요. 이미지 출처 땡땡 뉴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합성이었어? 아니, 그냥 뉴스 사진을 오려 붙인 거야? 그럼 그 통화는? 의원님이랑 형, 동생 한다던 그 통화는 다 뭐였어? 옆에서 서류 뭉치를 뒤지던 한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이거 봐요. 여기 대본이 있어요. 네, 의원님. 하하. 걱정 마십시오. 이거 다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요. 녹음기 틀어놓고 혼자 쇼한 거라고요. 아주머니가 흔드는 종이에는 최 대표가 했던 통화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적혀 있습니다. 영식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는 박스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화 소품 대여라고 적힌 박스들. 금장 골프 트로피도, 최고급 가죽 소파도, 심지어 영식 씨가 앉았던 책상까지도 전부 빌린 것들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병풍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곰팡이 핀 회색 콘크리트 벽뿐. 영식 씨가 믿었던 인맥도, 정보도, 인생 역전도 모두 저 회색 벽처럼 차갑고 텅 빈 허상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깨진 액자 조각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오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지? 저 조잡한 사진 쪼가리에 내 인생을 걸었어? 내 30년 피땀을, 우리 막내 등록금을, 아내의 노후를 저 가짜 웃음 몇 개랑 바꿨다고? 박영식, 이 병신아. 이 천하의 멍청한 놈아. 영식 씨는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내리칩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나지만 머릿속을 꽉 채운 자괴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콧물과 섞여 범벅이 됩니다. 내 돈 돌려줘. 나 살려줘. 영식 씨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흩어진 서류들을 긁어 모읍니다. 혹시라도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찢어진 종이 조각뿐입니다. 주변의 피해자들도 하나둘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합쳐져 거대한 장송곡처럼 사무실을 메웁니다. 영식 씨는 그 지옥 한가운데서 난생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자. 죽어서 갚자. 내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가.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못난 아빠가 너희들 미래를 다 망쳐버렸어. 영식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보입니다. 저 아래 까마득한 바닥이 마치 영식 씨를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이리 와, 여기선 편안해질 수 있어. 영식 씨가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갑니다. 한 발, 두 발. 창틀을 잡은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징, 징, 징. 영식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꺼냅니다. 액정에 뜬 이름. 만수. 고향 친구 만수입니다. 30년 동안 국밥만 말아온 영식 씨가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그 친구. 전화를 받을까요? 받아봤자 무슨 소용일까요? 영식 씨는 종료 버튼을 누르려다 손이 미끄러져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맙니다. 여보세요? 야, 영식아. 너 어디냐? 왜 며칠째 가게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아? 투박하고 걸걸한 목소리. 그 익숙한 사투리가 영식 씨의 귓가에 꽂힙니다. 만수야. 너 목소리가 와 그라노?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프나? 영식 씨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립니다.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넘어갑니다. 흐윽. 만수야. 나 어떡하냐? 나 다 끝났다. 나 죽고 싶다 만수야. 박영식. 너 지금 어디야? 딴 생각 말고 딱 기다려. 내가 지금 간다. 어딘데? 친구의 고함이 영식 씨의 정신을 아주 잠시 현실로 붙잡아둡니다. 하지만 영식 씨의 시선은 여전히 저 아래 까마득한 아스팔트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병풍은 찢어졌고 남은 건 벌거벗은 초라한 현실뿐. 과연 영식 씨는 만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게 될까요? 창밖으로 몸을 던지려던 찰나 영식 씨의 뒷덜미를 낚아챈 건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새냐? 거길 왜 올라가? 익숙한 땀 냄새와 구수한 육수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만수입니다.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국밥 국물이 튄 고무장화를 신고 있네요.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지만 영식 씨 눈에는 그 어떤 슈퍼맨보다 든든해 보입니다. 만수는 영식 씨를 짐짝처럼 끌어내려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정신 안 차리나? 네가 죽으면 재수 씨랑 애들은 어쩌라고. 보험금 타먹으라고 쇼하는 기가. 영식 씨는 대꾸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친구를 올려다볼 뿐입니다. 만수는 영식 씨의 멱살을 잡았다가 푹 꺾인 친구의 눈동자를 보고는 잡았던 손을 사르르 놓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영식 씨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짝! 가자. 밥 먹으러. 장소는 바뀌어 만수가 운영하는 허름한 국밥집입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만수가 영식 씨를 데려오려고 가게 문을 닫아 걸고 나갔기 때문이죠. 식탁 위에는 김이 펄펄 나는 순대국밥 2그릇과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영식 씨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고개만 푹 숙이고 죄 없는 식탁보 무늬만 세고 있습니다. 들어라. 식는다. 만수가 툭 내뱉으며 깍두기 국물을 국밥에 붓습니다. 나 못 먹겠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냐? 안 넘어가면 쑤셔 넣어라. 살아야 수습을 할 거 아이가. 네가 굶어 뒤지면 그 사기꾼 놈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이라도 할 줄 아나? 만수의 말에 뼈가 있습니다.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을 한 입 떠넣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얼어붙은 내장을 지집니다. 따뜻하다.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려먹은 놈 주제에 이 국물이 왜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거냐? 염치도 없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처음엔 억지로 먹던 영식 씨가 점점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기 시작합니다. 사흘을 굶은 몸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밥알과 함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에 파동을 만듭니다. 짠 눈물이 섞인 국밥, 그게 바로 인생의 맛 아니겠습니까? 만수는 그런 영식 씨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소주 한 잔을 가득 따라 내밉니다. 마셔라. 소독 좀 해야지. 영식 씨가 소주를 원샷으로 털어넣습니다. 캬 하는 소리와 함께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집니다. 만수야. 흐흑. 내가 미쳤지. 귀신에 홀렸지. 100배 준다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너처럼 묵묵히 일해서 벌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벌 받나 보다. 내가 쓰레기다 만수야. 영식 씨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만수는 묵묵히 소주잔을 비우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립니다. 자,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 가게 보증금 올린다고 모아둔 돈이다. 큰 돈은 아닌데 당장 급한 불부터 꺼라. 애 등록금 내야 한다며. 영식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만수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돼지 잡내 맡아가며 1,000원짜리 국밥 팔아 10원 한 장 아껴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미친놈아.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나 못 갚아. 평생 못 갚을 수도 있다고. 영식 씨가 봉투를 밀어내지만 만수는 다시 봉투를 영식 씨 주머니에 찔러 넣습니다. 누가 갚으라 했나? 그냥 주는 거다. 친구 아이가. 그 투박한 한마디가 영식 씨의 심장을 강타합니다. 강남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그 화려한 국회의원, 재벌 회장 사진들. 그들은 영식 씨가 힘들 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구박하고 무시했던 국밥 냄새난다고 피했던 이 친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병풍. 그래, 진짜 병풍은 저런 사진 쪼가리가 아니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등 뒤를 묵묵히 지켜주는 이놈. 만수가 진짜 내 병풍이었어. 내가 헛것을 쫓느라 진짜 보물을 못 알아봤구나. 영식 씨는 만수의 손을 잡고 엉엉 웁니다. 만수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뜨겁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영식 씨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죽으려고 올라갔던 옥상 난간에서 느꼈던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는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만수야, 나 이대로는 못 죽겠다. 그래, 그게 사나이지. 그래서 옷잘 끼고. 영식 씨가 눈물을 쓱 닦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잡아야지. 내 돈, 아니 내 자존심 짓밟고 도망간 그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야지. 만수가 시익 웃으며 다 먹은 뚝배기를 탁 내려놓습니다. 그라제.
혼자는 힘들 끼다. 내도 도부마. 우리 가게 단골 중에 형사 반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양반한테 정보 좀 달라고 해보자. 정말? 그리고 네 기억나나? 고등학교 때 네 별명. 별명? 독사? 그래, 독사 박영식.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고 독사 아이가. 네 그 실력 다시 보여줘야지. 그 사기꾼 놈,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안 되겠나? 영식 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초점 없던 동공의 생기가 돌고 축 처졌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기꾼 최 대표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영식 씨가 가진 돈은 빼앗았을지 몰라도 영식 씨를 지탱하는 진짜 병풍, 만수와 영식 씨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야생성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수야, 고맙다. 밥값은 내가 그놈 잡아서 100배로 갚을게. 시끄럽다. 밥값은 설거지나 하고 가라. 두 늙은 친구가 마주보고 웃습니다. 텅 빈 국밥집에 울려 퍼지는 호탕한 웃음소리. 비록 주머니는 비었지만 영식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법이죠. 게다가 든든한 조력자까지 얻었습니다. 독사 박영식과 뚝배기 김만수 콤비가 펼칠 통쾌한 복수극 기대되시죠? 과연 최 대표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영식 씨는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를 찾아낼까요? 그 사기꾼 놈이 이번엔 장수 거북이 진액을 팔아먹고 있다고? 만수의 가게, 구석진 테이블, 깍두기를 씹던 형사 반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만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정보를 캐온 반장님이 지도를 펼칩니다. 여기 봐라. 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웨딩홀. 여기서 오늘 오후 2시에 노인들 모아놓고 만병통치약 설명회를 한단다. 대표 이름은 가명인데 인상착의가 딱 네가 말한 그 최만석이야. 영식 씨의 눈이 번쩍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지금 출발하면 딱 맞습니다. 영식 씨가 주먹을 불끈 쥐자 만수가 고무장화를 벗어 던지고 운동화 끈을 조여맵니다. 가자, 영식아. 거북이 잡으러. 오후 2시 허름한 웨딩홀 연회장. 안은 이미 7순, 8순의 어르신들로 가득합니다. 트로트 음악이 쿵짝쿵짝 울리고 무대 위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습니다. 바로 최 대표입니다. 아니, 지금은 최 박사군요. 흰 가운을 입고 금태 안경까지 쓴 꼴이 제법 그럴듯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거북이 진액 한 포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빠진 머리가 다시 납니다.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받았냐? 바로 청와대 주치의한테 직접 공수해 온 겁니다. 또 시작이군요. 저놈의 청와대 타령. 영식 씨는 무대 뒤편 커튼 뒤에 숨어서 그 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지만 꾹 참습니다. 만수가 일러준 작전이 있거든요. 웃어라,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일 테니 내 놈이 좋아하는 그 화려한 무대 내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어주마. 최 대표, 아니 최 박사가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자, 오늘만 특별히 이 귀한 진액을 단돈 100만 원에 모십니다. 지금 주문하시는 분께는 제가 직접 찍은 유명 가수와의 인증샷 액자도 드립니다. 할머니들이 지갑을 열려는 찰나 영식 씨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나갑니다. 손에는 마이크 대신 웬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있네요. 잠깐. 천둥 같은 고함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최 대표가 영식 씨를 보고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랍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네요. 형님?
형님이 여긴 어떻게? 영식 씨는 대꾸도 없이 마이크를 뺏어듭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부드럽게 아주 점잖게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기 서 있는 최 박사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영식 씨가 봉투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냅니다. 바로 며칠 전 만수가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최 대표의 합성 전 원본 사진들입니다. 영식 씨는 그 사진들을 빔 프로젝터 위에 턱 올려놓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사진이 뜹니다. 국회의원과 악수하는 사진? 아닙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과 악수하는 사진이네요. 재벌 회장님과 골프 치는 사진? 아닙니다. 그냥 동네 스크린 골프장에서 혼자 폼 잡는 사진입니다. 저게 바로 저 사기꾼의 실체입니다. 청와대 주치의? 저놈 의사는커녕 고등학교 때 생물시험 빵점 맞던 놈입니다. 이 거북이 진액? 제가 알아봤더니 그냥 설탕물에 간장 탄 겁니다.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이 웅성웅성하며 지갑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최 대표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지금 치매가 와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경비 어디 갔어? 저 노인네 끌어내. 최 대표가 소리를 지르며 영식 씨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영식 씨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오는 최 대표의 정강이를 걷어차 버립니다. 퍽! 최 대표가 꼴사납게 나뒹굽니다. 영식 씨는 넘어진 최 대표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진짜 독사가 먹이를 문 것 같습니다. 만서가, 기억나냐? 나 독사 박영식이야. 내 돈은 떼먹어도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너 오늘 잘못 걸렸어. 그때 연회장 뒷문이 쾅 열리며 경찰이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수와 반장님이 경찰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거죠. 퇴로가 막힌 최 대표, 쥐새끼처럼 비상구 쪽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인상을 쓰고 있는 덩치 큰 남자. 바로 만수입니다. 어디 가노? 거북이 진액 맛 좀 보여줄까? 만수가 손에 들고 있던 양동이를 최 대표에게 확 끼얹습니다. 꿀렁꿀렁한 갈색 액체. 진짜 거북이 진액은 아니고 만수가 가게에서 가져온 돼지 핏물 섞인 깍두기 국물입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옷, 내 명품 슈트. 최 대표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뜁니다. 꼬리 가관입니다. 흰 가운은 붉은 국물로 범벅이 됐고 안경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병풍 뒤에 숨어있던 사기꾼의 말로가 이토록 초라하고 냄새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잘한다. 저 도둑놈 잡아라. 아이고 속 시원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경찰들이 최 대표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를 채웁니다. 철커덩. 그 소리가 영식 씨 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끌려가는 최 대표가 영식 씨를 노려보며 악을 씁니다. 형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형님 생각해서 그 좋은 정보도 줬는데 이거 배신이야. 영식 씨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최 대표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낚아챕니다. 바로 영식 씨가 송금했던 그 돈으로 바꾼 수표 다발입니다. 아직 다 쓰지 못했나 봅니다. 배신? 웃기지 마라. 이게 정의 구현이라는 거다, 임마. 그리고 이 돈, 내 퇴직금. 이자는 필요 없다.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영식 씨가 수표를 챙겨 들고 흔들자 만수가 다가와 영식 씨의 어깨를 툭 칩니다. 봤나?
독사 아직 안 죽었네. 폼 나는데? 다 내 덕분이다. 뚝배기. 내 깍두기 국물 스매싱이 결정타였다. 두 친구가 서로를 보며 껄껄 웃습니다. 연회장의 촌스러운 조명 아래 깍두기 국물을 뒤집어 쓴 사기꾼과 그를 비웃는 두 중년의 모습. 참으로 기묘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통쾌한 그림입니다. 맞지? 세상엔 가짜가 판을 쳐도 결국 진짜는 이기는 법이야. 내 인생 아직 짬뽕값은 한다니까. 영식 씨는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아내가 사라고 했던 명품 가방 사진을 꺼내봅니다. 이제 진짜 사러 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면 섭섭하죠? 아직 우리에겐 마지막 에필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돈을 찾은 영식 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만수와의 우정은 어떻게 이어질지.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왔습니다. 여기는 만수의 국밥집입니다. 그런데 가게 풍경이 많이 달라졌네요. 파리만 날리던 예전과 달리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입구에 독사엔 뚝배기집이라는 다소 촌스럽지만 강렬한 간판이 새로 달렸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뜨끈한 국밥 2그릇 바로 나갑니다. 활기찬 목소리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영식 씨입니다. 감색 양복 대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쟁반을, 다른 한 손에는 행주를 든 모습이 제법 베테랑 같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의 표정입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단단하고 맑은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네요. 몸은 고단한데 잠은 잘 옵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짜리 보이차를 마셔도 목이 탔는데 지금은 자판기 믹스 커피 한 잔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이게 사는 맛인가 봅니다. 주방에서는 만수가 콧노래를 부르며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야, 박 사장. 3번 테이블에 깍두기 좀 더 갖다 드려라. 네가 쏜다며. 알았다. 이 쫌생아. 내가 깍두기 인심은 후하다고 했지. 두 친구가 티격태격하자 손님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가게의 인기 비결은 국밥 맛도 맛이지만 이 두 중년 콤비의 만담을 보는 재미 때문이라네요.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냐고요? 그날 연회장에서 체포된 최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식 씨가 되찾은 수표는 다행히 막내딸의 마지막. 학기 등록금과 아내의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은행에 모셔졌죠. 물론 100배 수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영원히 될 뻔한 인생을 건진 것만으로도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합니다.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가해진 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고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옵니다. 영식 씨의 아내입니다. 한 손에는 영식 씨가 사죄의 의미로, 그리고 등짝 스매싱을 피하기 위해 사준 명품 가방은 아니고 튼튼하고 예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거 좀 먹어봐. 아내가 내민 건 찐 고구마와 식혜입니다. 영식 씨는 아내가 땀을 닦아주자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아, 가게 나와서 이러지 말라니까. 만수가 보면 또 놀린다. 그때 만수가 국밥 2그릇을 들고 나옵니다. 재수 씨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영식이 이놈이 농땡이 피워서 제가 다 이랬습니다. 웃기시네. 내가 서빙 다 했거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메뉴는 늘 그렇듯 순대국밥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국밥에서 나는 김이 유난히 따스해 보입니다. 영식 씨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가게 벽면을 바라봅니다. 예전 최 대표의 사무실처럼 이곳 벽에도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의 사진은 아닙니다. 국밥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운 택배 기사님, 시험 합격했다며 울면서 찾아온 고시생 청년,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영식과 만수의 사진. 하나같이 평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진짜 미소가 담긴 사진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힘들 때 같이 밥 한 끼 먹어주는 사람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이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내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진짜 병풍 아니겠습니까? 영식 씨가 아내와 만수에게 깍두기를 올려주며 말합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내 인생의 VIP들이니까 특별히 고기 많이 넣었다. 어머, 당신은 참. 말이나 못하면. 니는 멘트가 늙어서도 느끼하노. 핀잔을 주면서도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창밖으로 벚꽃잎 하나가 날아와 영식 씨의 국밥 그릇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마치 고생 끝에 찾아온 봄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화려한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저녁엔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가짜 병풍 대신 투박하지만 따뜻한 내 사람들과 뜨끈한 밥 한 끼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 밥상 머리에 앉아 있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빈집에서 나와 꽉 찬 행복을 찾은 박영식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